네, 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누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 보신 그대로 서울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요. 배달 기사가 여성 입주민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에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추적에 나섰고 배달업체 측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배달앱이 급성장하는 만큼 소비자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관련 이야기 손정혜 변호사와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디렉적으로 만나보긴 했는데요. 도대체 설 연휴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지난 10일 밤이었고요.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이제 40대 여성이 이 기사분과 같이 탔는데 휴대폰을 보다가 옆을 보다가 이제 깜짝 놀라신 거죠. 누구라도 놀랬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배달 기사가 옷 밖으로 성기를 노출한 채 서 있었다는 것인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밤아리맨, 예. 우리 뭐 여고 시절에도 한 번씩 겪어봤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정확하게는 법률적으로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성적인 불쾌감, 수치감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 주민이 오토바이 차량 번호를 외웠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예. 경찰이 수사 착수하고 사실은 배달 위치나 정보나 이런 것들은 전산에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용의자를 특정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네, 이 피해 여성분은 사실 굉장히 용감하게 사실을 신고한 것 같아요. 여성은 일단 변태적 행위를 한 배달 기사가 음식에 무슨 짓을 하지 않았을까 걱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 업체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성희롱 방지 대책 등을 이제 세우겠다,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런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교육만으로 방지할 수 있는 문제인가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이 특히 여성 혼자 살거나 남녀 이렇게 약자들 혼자 사시는 분들 요즘 1인 가구 많기 때문에 배달 앱 통해서 많이 배달하시는데 예. 문제는 개인 정보를 모두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집 주소를 알고 있죠. 배달이 왔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런 경계심이 없이 문을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달 기사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고 또 일부 배달 기사의 이제 일탈적인 행위지만 만약에 누군가 악의적으로 성범죄 목적으로 배달 기사에 취업을 했을 때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이 들고 이것을 신고하신 이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 변태적 행위 뭐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염려가 돼서 글을 올리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업체 측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아까 이제 설명을 해주신 대로 그리고 저희가 리포트에서 만나본 대로 지금 배민 라이더스의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의 자회사 우아한 청년들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업체 측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해당 라이더 계정을 중지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고 이 라이더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좀 네네. 더 철저한 인력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형 어떤 플랫폼 업체를 믿고 음식을 시켰을 때는 직원들의 관리 감독이 철저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예. 만큼 그에 관련해서 범죄가 났을 때는 관리 감독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으로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계약을 해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 대책이 좀 실효적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성범죄자의 어떤 개인정보를 조회할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취업할 때 필수 서류로 범죄 경력 자료를 떼서 가져다 달라. 그럼 또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이것은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할지가 업체 측의 어떤 재량에 현재로서는 재량에 맡겨져 있으니 적어도 성범죄자를 걸러내는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앞서 이런 바바리맨에 대해서는 공연 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법적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형법에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 40대 여성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 그에 더불어서 법정형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고 예. 실제로 초범이면 벌금형 선고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아주 강력한 게 처벌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제대로 이제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초범이 아니다, 반복적인 범행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예, 현행법에서 그 성범죄자 취업 제한하는 어떤 직업의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한 37개 정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알고 있으시다시피 이제 교육기관 같은 건 대표적으로 당연히 취업 제한이 걸려 있지만 뭐 네. 아파트, 박물관 이런 것들도 성범죄자는 취업할 수 없도록 막았는데 지금 이제 사각지대로 나오고 있는 것이 배달 기사분들도 취업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직접 대면해야 되는 업무이고 많은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는 취업 제한이 없습니다. 예. 네, 그렇게 제한을 못하면 혹시 정보 공개 같은 건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범죄 경력 자료는 어떤 이해관계나 법률 관계가 없이 정보 공개를 해주지 않는 개인의 내밀한 어떤 정보라고 보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그냥 저 배달 기사가 정가 있는지 궁금해요 한다고 정보 공개는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는 배달 어떤 플랫폼 업체나 대형 업체 같은 경우는 취업할 때 이력서를 받으면서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문제는 개개별로 용역 업체로 이제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시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소위 말해서 굉장히 강력한 성범죄 전과자라고 하더라도 현행법상은 막을 길이 없다. 이런 점들이 좀 우려가 돼서 취업 제한을 늘려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까지 짚어봤고요. 이런 사건들 때문에 혹여 또 열심히 또 성실히 일하시는 배달 노동자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고 싶네요.